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흑백요리사 시즌 1 우승 경력에 나폴리 마피아로 활동하는 권성준 셰프라고 합니다. 아유,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무슨 경력이 사실인데. 아 이거 다음 게 조금 더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이 이제 포브스라고 이제 또 선정하는 곳, 선정하는 곳에서 진짜 선정을 받았어요. 댓글로 선정한 거 아니고? 아니 진짜 선정을 받아서. 나 댓글 엄청 많이 선정받았는데.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 30인.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같이 지명되신 분들 중에 차은우님, 스트레이키즈, 거물분들과 함께 아시아 이제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끄는. 아니 이 닉네임 궁금하거든요. 나폴리 마피아 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닉네임 자체는 원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작가님들이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본인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어주신 별명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있었어요? 뭐 나폴리 괴물. 이게 더 와닿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미지가 좀 이상하다 해서 마피아에서 맛을 좀 요리적으로 표현해서 좋네. 마피아로 정했고 그래서 제가 나폴리를 선정했던 거는 제가 이제 좀 제 인생에서 좀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나폴리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일도 했었기 때문에 정하게 됐습니다. 마피아. 아니 그동안 좀 라스에 서운한 게 있었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게 침착맨님 때문도 있는데 긁혔던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원래 뭐 최현석 셰프님이나 뭐 여경래 셰프님, 정선 셰프님은 당연히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고 원래도 잘 나가신 분들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저보다 먼저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요리하는 도라이, 중식 여신. 잠깐만, 내가 우승자인데 도라이, 박은영, 그다음 나라고 약간 이거에서 조금 사실 좀 서운해서 좀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그 전에 그분들 전에 섭외를 넣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안 했어. 안 왔어요. 왜 그랬지? 왜 바쁠까봐 그랬나 보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흑백 끝나고 나서는 사실 공중파 방송을 거의 아예 다 거절했던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잖아. 소문이 났나 봐요. 하고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살살거리는 사람들이 낫지. 당연한 거야. 예, 나폴리 마피아가 흑백 요리사에 어떤 경위로 출연하게 되는지 또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원래도 서바이벌이나 뭐 고든일 셰프님 이런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요리 서바이벌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최근에는 사실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가지고 그쵸.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딱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공지를 봐서 쓰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섭외를 하고 싶다. 캐스팅 라인에 네, 있었구나. 마침 뵀는데 저 마침 그거 이력서 쓰고 있었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면접을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탑 몇 가지 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본인이? 일단 처음엔 당연히 이제 무조건 우승한다라는 마인드로 각오를 하지. 갔었고 당연히 서바이벌을 또 좋아하는 입장에서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디야 무슨 그 치킨 그 거기 모델에서 정지선이랑 이렇게 둘이 있더라고. 닭도구 맞아요, 있더라고. 맞아요.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뭐 많이 했더라고. 커피, 뭐 음료수, 그러니까. 맥주, 뭐 반려동물 용품 제 고양이도 키워서 아 그래요. 고양이 용품도 했었고. 그래서 수입이 저기 흑수저에서 백수저가 됐다는 게 이제 가게 말고도 개인 수입이 네. 개인 수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네. 일단 상금 자체도 좀 상금도 있었고 상금은 3억이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그 좀 나태해지는 게 저는 스스로 되게 경계를 하는 편이라서 이거 이 돈을 3억 없애야겠다.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막 뭐 차도 사고 뭐 명품 사고 약간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태해지기 싫어서 전세금에 다 넣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방송도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해서 좀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제가 원래 밖을 나가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사옥이나 이런 건물을 사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이제 위에서는 제가 살고 약간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오겠네 이제 방송에. 아까 우승 확률이 100%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100%를 예상한 거예요? 우승할 확률이? 당연히 뭐 자신감의 표현도 있긴 한데 제가 원래 그 섭외가 왔을 때 피지컬백이라고 근데 그거의 요리 버전이다라고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하려면 이 피지컬백이라는 프로그램을 분석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한 20번 정도를 돌려봤어요. 피지컬백 시즌 1, 2를 다 돌려봤어요. 무시하지 마 이거. 맞아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약간 형식이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피지컬백이 시스템이 처음에 많이 떨어뜨리고 1대1 팀전, 준결승, 결승이거든요. 근데 이거 흑백도 똑같이 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똑같이 처음에 떨어뜨리고 1대1 팀전 중요해서 결승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플랜을 좀 짜놨었죠. 미션을. 와, 대단하다. 요리에 대해서는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요리라는 거는 이게 원래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다 잘하시는 분들만 어차피 나올 거라서 스토리텔링도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이제 미션에 약간 즉흥적인 미션에 대한 그런 대비를 했구나. 네, 대비를 좀 했었죠. 약간 미션 중에서 그 2라운드에 제가 파브리 셰프님이랑 홍어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 미스터리 박스 챌린지였거든요. 아예 재료를 모르는 거였는데 제가 그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홍어가 딱 보이길래 아 이거 됐다 스스로. 왜냐면 이거 서바이벌 예능인데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재미없는 거 나오면은 바로 편집이잖아요. 근데 홍어 딱 나오니까 아, 이거 예능신까지 날 도와준다. 누구보다 방송을 사랑했네요. 방송을 다 분석을 했어요. 철저하게. 떨어지더라도 나오니까. 그냥 떨어져도 준비한 게 나오죠. 아니네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브리 셰프님하고 한 게 네. 그것도 그림이 너무 그것도 이쁘니까 그림이죠. 왜냐면 편집 안 되겠다 해서 이탈리아 북부, 전 남부, 또 경쟁, 또 같은 이탈리아 요리. 막 일부러 1대1을 막 이길 것 같은 사람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서바이벌은. 가장 강한 상대지만 캐릭터가 좀 겹치는 상대랑 해야 이분이 떨어졌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더 올라오고. 이런 것까지 계획적으로 했죠. 근데 또 하나의 PD가 있었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나폴리 마피아가 흑백 요리사 1등하고 우승자 대접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 어떤 대접을 원했던 거야? 상금 줬어. 대접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대접 나폴리 막 이런 거. 이제 2등 하신 이제 셰프님이 이제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많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약간 또 인성도 보여서. 맞아요. 품격이 있고 또 멋있고 스토리도 있고 글도 잘 쓰시고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에드워드리가 진짜 우승자다. 맞아. 너는 운이 좋았다. 울었잖아. 아, 댓글도 많았고 거의 수십만 개가 있었죠 그때. 햄버거로 한번 또 대결을 했었어요. 햄버거 대결을? 제가 엘사와 협업을 했고 에드워드 셰프님은 이제 M사 그 엄마 손이랑 이제 해서 붙었는데 그 엘사가 400만 개 팔렸고 M사는 아마 200만 개인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사실은 그 엘사하고 M사는 기업 규모가 좀 달라.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서도 한번 또 리매치를 해서 거기서도 제가 또 한번 그래서 한 2배 생각보다 좀 꽁한 성격이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늘 그 에드워드리 셰프님의 행보를 이렇게 보를 찾아보고 응원은 하지만 너무 잘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에드워드리님이 광고 찍으면 그 상대 브랜드를 무조건 찍어야 되는. 정확합니다. 근데 원래 신경 쓰는 사람이 사실 지는 거죠. 워낙 또 대선배고. 맞아요. 근데 워낙 선배님이고 그럼 나이 차이도 거의 그럼 23살 20살 차이 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자 우리 저기 그 아까 이제 에드워드 리를 이긴 분야 흑백 요리사에서 또 이겼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또 이긴 분야가 또 있어요? 뭐 이참에 다 한번 얘기하시죠. 뭐 이걸 얘기하러 온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 인터뷰 때 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제가요? 이 조건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 빼면 나 안 나오겠다. 뭐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햄버거가 너무 잘 팔려서 그 정기 멤버로 됐어. 가 됐고 그리고 진짜요? 광고도 거의 에드워드리 셰프님만 많이 찍었다고 약간 대중분들 알고 계신데 거의 비슷하게 찍었습니다. 저도 섭섭지 않게 찍었고 어떤 거 찍었어요?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뭐 커피, 뭐 맥주 음식에 그리고 또 최연석 셰프님이랑 사이다도 찍었었고 그리고 또 그 에드워드 리도 맥주를 찍었어요? 에드워드 셰프님은 술을 만드셨습니다. 직접? 네. 그리고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군요. 좀 편하게 사시지. 대결을 보는 에드워드 셰프님은 콜라, 저는 사이다. 이렇게 좀 반반. 그래. 이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또 아무래도 이제 광고 그래, 광고주들이 이제 쪽에서 마케팅을.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랑 좀 더 맞는 그렇지. 쪽이랑 아마 하겠죠.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에드워드 셰프님한테 먼저 가고 안 한다고 하시면 저한테 좀 이제 오지 않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또 이긴 게 또 하나 있죠. 제가 또 이제 아이돌 분들과 컨텐츠를 되게 많이 찍었어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찍었고 제가 M사 화장품 광고를 같이 했는데 거기 모델이 그 에스파 윈터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장에서 제가 저 윈터님 엄청 좋아한다. 한번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거기서 연결을 해주셔서 또 컨텐츠도 같이 찍고 제가 또 요리 선생님으로 또 뭐 페이커라든지 윈터 그게 제일 뭐 이런 분들에도 또 스승이 됐었죠. 가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유명인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이수만 대표님도 모셨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래 마피아가 요리를 잘하더라. 그래도 난 에드워드리가 최고야. 아직
안 걸려든 게 뭐 있어요? 찍고 싶은 거. 탐나는 거는 사실 이제 에드워드 셰프님이 제가 못한 거 중에 이 주방 가전, 주방 도구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런 거 좀 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근데 되니까. 저한테 좀 안 맞나 봐요. 마피아라 그랬나? 아 이제 그런가? 마피아라서. 나폴리 마피아가 우승 이후에 예능을 나는 3개만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부르는 대로 좀 다 나가고 있다. 근데 일반 혹은 뭐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셀럽 되고 나서 제일 나가기 부담스러워하는 프로가 복면가왕인데 거길 나왔더라고. 복면가왕은 사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약간 소원 같은 거여가지고 아 진짜 가기 좀 부담되죠. 왜냐면 노래를 제가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예능은 어느 프로그램? 아 그래서 예능을 좀 잘 안 하다가 냉부 쪽에서도 섭외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딱 보니까 이제 최현석 셰프님이랑 김풍 작가님이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라인을 타야겠다. 근데 보니까 최 셰프님이 이탈리안이고 또 허세가 좀 겹쳐요. 근데 예능에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좀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를 고민하다 보니까 최 셰프님을 좀 따라하면서 캐릭터를 좀 잡아가야겠다. 그래서 리틀 최현석, 그래 그게 아기 허셰프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좀 만들어가면서 최현석 셰프님을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를 좀 처음에 만들면서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래 김풍이 찬양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최현석 셰프님 명언 모음집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캐릭터를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 셰프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접시에 담아내는 것은 셰프의 얼굴입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하나 있죠. 재료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척을 하면서 최현석 셰프는 되게 좋아했겠는데? 최 셰프님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왜냐면은 좋아했지? 거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리틀 허셰프라는 칭호를 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같이 광고도 찍었어요. 그걸로. 그 컨셉으로. 웬만하면 다 광고 찍는 전략가야. 사이다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 저기 뭐 우리 옛날에 그 마피아 영화 보면 나중에 결국은 최 셰프를 담그는 거구나. 약간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피아들이 나중엔 다 그런 배신하거든. 자, 우리 그 나폴리 마피아가 은근히 또 이제 레스토랑 운영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일단은 그 흑백 요리사가 끝나고 그 예약 앱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전체 저장수 1위. 전국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1위고 이게 되게 좋아하시네. 1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1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 끝나고 예약 오픈될 때 11만 명이 예약을 하려고 대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 그게 앱에선 최초 기록이고 앱이 그래서 먹통이 많이 됐었어요. 저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저희가 가게가 일단은 되게 작고 하루에 6명만 받아요. 하루에? 6명. 하루에. 그러니까 이걸 못 들어. 그러니까 이게 여섯 명. 팀도 아니고? 하루에 6명만. 딱 6명. 근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여기 그날따라 다 김희철이가 와 있어. 그러면 잠깐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쓱 들어온 거 아니야? 친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연예인이라 그런 뭐 방침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예약을 받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따로 초대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쉬는 날에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가게를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쉬면은 일요일이랑 월요일에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있으면 초대를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따로. 평일에는 그런 거 없고. 뭐 연예인분들보다는 단골분들은 제가 먼저 따로 받는 건 있습니다. 아, 단골. 그동안 이제 저희 가게를 좀 사랑해주신 분들은 단골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는 연예인이라서 연예인이라서 해드리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콘서트 티켓처럼 안표 이런 것도 있어요? 안표가 있어서 실제로 그때는 한 90만 원인가? 그런 거 있어. 그 입장하는 것만 그럼 자립하고 그런 거 있어. 식당도 있어요? 그럼 왜 식사 없겠어. 비용 제외하고 그럼. 그냥 그 예약권을 사는 안표가 90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자기는 똑같이 파는데 그 중간에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일단은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 어쨌든 1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좀 실망을 드리고 그래, 싶지도 않고 맞아. 그래서 좀 제가 스케줄이 있을 때는 아예 가게를 닫아요. 왜냐면 한철 장사도 아닌데 그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셰프님들이 좀 가게가 안 되는 걸 봤을 때 보통 이제 셰프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맞아.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그때 때문에 가서 아니 갔더니 말이야 없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없으면 가게를 아예 그래, 닫아버리고 잘했네.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6명이면은 그럼 우리 넷이 가도 돼요? 뭐 이렇게는 우리 셋이 제가 그럼 추가 근무해야 돼. 일요일 날 해야지. 하면 되죠 뭐. 아 또 그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면 제가 얼마든지.